손바닥 농장은 이론이나 원리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원리나 이치를 알고 해야죠. 상황이 달라지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매 비대에 대한 이론은 채소 다르고 과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열매가 비대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광합성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광합성이 제대로 되자면 이산화탄소야 공기중립선이 상관하지 않더라도 열매에 영향을 미치는 잎이수, 그리고 잎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 요소인 마그네슘이나 질소도 필요하죠. 그 광합성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니 일조량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조 시간이 짧은 곳에 과일나무를 심거나 열매 달리는 채소를 심으면 온 동네꾼이 매달려도 안 되죠. 비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비대에는 질소가 꼭 필요하죠. 과일이 달릴 줄기를 만들고 잎을 만드는데도 필요하니 그 자체만도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세포 증대 질소는 필수적이죠. 모든 열매는 처음에는 세포수가 늘어나고 다음에는 세포 자체가 커지는데 이 모든 데 질소가 관여하죠. 광합성한 양분을 열매로 옮기는데도 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칼리는 다른 역할도 하지만 양분 운송업자니까요. 이렇게 치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것은 칼슘 등 다른 영양소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손바닥 농장 채널은 언제나 원리의 바탕을 두고 얘기를 진행하니 비대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열매의 비대도 열매 열리고 시간이 갈수록 일정한 속도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성장 곡선을 그리죠. 특히 복숭아나 자두, 매실 등 핵과류에는 소고씨가 여무는 경잎기가 있어 이때는 성장이 둔하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체수 조절이죠. 즉 정례, 적화, 적화로 뿌리에 흡수한 양분과 광합성한 양분이 적정히 배분되도록 해야 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물입니다. 왜 물이 비대에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로 앞에서 열매는 세포수로 늘어나고 다음은 세포가 커진다고 하였죠. 식물 세포는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고 세포 분열을 통해 수가 늘어납니다. 열매 비대 시기에는 세포 분열과 확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세포 성장이 억제되어 열매 크기가 작아집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을 열매에도 보냅니다. 바로 이 광합성을 하는데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합성하여 포상을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포상을 하나도 만들 수 없죠. 물론 여기에도 햇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은 이치입니다. 또 광합성 공장을 돌리기 위한 그 원천은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들인데 그 양분도 물과 함께 운반되죠. 그렇게 따지면 식물의 삶 자체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물은 지금까지 얘기한 열매의 비대는 그 어느 곳이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비대 외에도 정식 후 뿌리 활착, 개화, 수정, 결실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때보다 폭발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평상시보다 아주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비단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단 열매의 비대뿐만 아니라 배추나 양배추의 결구, 감자나 고구마의 비대 같은 곳에서도 물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한창 커지는 비대에게는 평소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많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몰라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막상 이러한 때가 닥치면 제때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비대기에 온갖 것 다 주면서 정작 중요한 물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꽃이 피어도 결실되어 열매가 커지는데도 정작 비료는 떠올리면서도 한 푼 들지 않은 이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까먹는 일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손바닥 농부도 똑같습니다. 하도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두니 정작 물이 필요할 때 까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주위에서 보면 과일 커지라고 비싼 영양제를 구해서 치면서 정작 물주기는 소홀하더군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수이든 채소이든
열매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색깔도 예뻐야 하고 모양도 바르고 무엇보다 맛이 좋아야 하죠. 한마디로 당도와 향이 좋아야 하죠. 이건 과실비대 후반기에 필요한데 이때는 가급적 물은 자제하고 질소비료 같은 것도 끊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열매 비대는 물이 절대적으로 또 충분히 공급해야 하지만 수확기가 가까이 오면 무료 공급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확기가 가까이 온 어느 과일이나 물주기를 끊어야 합니다. 사과 수확기는 계절적으로 건기에 해당하니 그런 일은 적지만 복숭아 수확기는 여름 장마로 물 복숭아 경험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경험하였을 겁니다. 참외나 수박도 노지 재배한 것보다 하우스 재배한 것이 당도가 더 높아 선호하는 것도 농사를 짓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양파 농사를 잘 지어놓고 수확기에 가까워오면 물을 끊어야 하는데도 그걸 몰라 나중 저장의 문제에 있는 것도 농사를 지어보고 알았습니다. 주기도 쉽고 끊기도 쉬운 이 물주기, 생각 외로 잊기가 쉽습니다. 돈 안 들고 쉽다고 자칫 경시하기 쉽습니다.